사용검사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583페이지 맨 위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 있죠? 동별로도 받을 수 있어요. 동별로도. 그래서 본래는 완료하고 공구별로도 받을 수 있고 동별로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다 지어놓고 사용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 네모에 보시면 1번 사업주체가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583페이지 사용검사 확인했고 584페이지 양괄호 3번 임시사용승인 하나 말 있어요. 임시사용승인은 동그라미 3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다섯 번째 줄에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받을 수도 있어요. 20층짜리다 그럼 10층까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 어디별로도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에 문제는 지금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588페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588페이지에 중간에 네모 안에 1번 보면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입주자 모집하겠다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아까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도 있지만 복리시설 상가 건물 있을 수 있죠. 정주위생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상가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상가 건물 같은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원래 주택법에서 주택에 복리시설이 붙어 있지만 본래 주택법의 취지가 뭐겠어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시설은 승인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복리시설 상가 건물 분양할 때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만 신고. 얘는 큰 관심이 없어요. 국토교통부나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가 문제예요 지금? 주택이 문제. 주택이. 주택은 승인. 복리시설은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리고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이처럼 승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관한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게 이제 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단골로 나왔는데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전에는 그게 우리 주택법에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국가라든가 이거 연상하시면 돼요. 국가라든가 한국공사나 지방공사는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 승인 안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모 안에 보시면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하는 말 있죠? 모델하우스 만들면 거기에 마감자재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보니까 분양신청하는 사람들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구경 시켜줘놓고 나중에 입주해서 보니까 완전히 썰렁하더라고 안 되니까 이 마감자재 목록표 이것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을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해야 돼요. 마감자재 목록표를. 그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한 이유는 우리가 입주했더니 견본주택이 다르다고 할 때 따질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 날부터 2년 이상 이것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한 사람이 이거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럴 듯 했는데 벽에 뭐가 묻어가지고 물걸레질 한번 했더니 싹 벗겨져 버리고 그럼 안 되니까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층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사용검사 있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591페이지 여기에서 좀 절차와 관련되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이제 오전에 수업 듣고, 낮에 정독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또 듣기로 했대요, 이제. 그래갖고 3월부터 그렇게 하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태가 발생해서, 거기 2주 쉬니까 그 학생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오전에 수업 듣고, 낮에 공부하고, 야간에 듣고, 막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살짝 걱정은 돼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하겠다는 걸 듣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듣다 보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고 처음에 너무 정리 안 될 때는 그렇게 몇 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입자로 선정된 지 이거 양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분양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투, 정, 상, 외 하는 데서는 이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정상에는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공택지 외의 지역. 우리가 아까 공공택지 공부했죠? 이런 데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분양권 전매가 안 돼요. 입주하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양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입주하면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내 주택이지 그냥 주택. 조정대상 지역도 그 조정대상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1지역은 좀 오랫동안, 2지역은 중간 정도, 3지역은 약간 짧게 분양권 전매가 안 돼요. 그래서 최장 3년부터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하면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공사가 너무 느려가지고 100년 걸렸어요. 그럼 못 팔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되면 입주 안 해도 팔 수 있어요. 분양권을. 5년.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숫자 같은 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런 취지 전체의 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분양권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외의 지역은 이거는 분양권 지위, 분양권 지위라고 할게요. 근데 이 지위는 사실은 지위는 양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지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오로지 이것만 돼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이면 선지. 선지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팔잖아요, 선짓국. 그러니까 선지는 팔 수 있어요. 선짓국 우리가 먹잖아요. 순댓국 선짓국. 안 먹어봤어요? 나만 먹어봤나? 그래서 여기 선지만 팔 수 있어요. 다른 거 팔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금방 했잖아요. 지위는 다.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팔게 되면 공급시설 교란시켜야 해서 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 원칙에 반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오로지만 팔 수 있다. 선지 선정된 지위 분양권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투정상회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나 공공택지 외에서는 지뿐만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 이 주택도 최장 10년까지 다 채워서 이게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지금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수도권이면서 공공택지이면서 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미달한다 이럴 때는 이제 만약 주변에 10억인데 얘가 7천만 원, 7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 것들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가 돼요.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 내용들은 몇 년 제한되는 걸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딱 나왔는데 답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한 건 규범의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뭐 코로나 예방하기 손을 씻는데 들어보면 막 듣기가 싫어요. 뭐 손등을 30 이상 하고 손톱밑도 해야 되고 엄지손가락도 씻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좀 위험성이 있으면 꼼꼼히 씻고 안 그럴 때는 비누로 그래도 씻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다 안 지키죠. 규범 너무 복잡한데 이것도 전매 제한이 너무 복잡한데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저야 뭐 강의하기 위해서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그거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10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전매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안 되는 건데 복잡하니까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몰라요. 이제 그냥. 오히려 단순한 게 규범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분양권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의 이 주택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근데 제한되는데 제한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사실은 더 중요해. 이제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우선적인 순서, 아까 입주와 저축 순서의 1순위, 2순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행위를 공급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래요. 공급질서 교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를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이 주택 상환사채도 아무나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순서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하면 이 사채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주체에게. 그럼 그거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면 이 주택 상환사채 이것을 매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사채도 남한테 양도하게 되면 원래 자격 없는 사람에게 팔아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예요. 자, 지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으로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아까 6개월 거주하고 있고 무일푼인 것, 이런 것들 자격, 지위 같은 거 남한테 자격을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걸 자격을 빌려준 게 지위를 양도하는 거 맞지? 안 돼요. 이주대택 재상자로서의 지위. 여기에는 일반적인 원칙보다 여기에 주택건설지구에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팔아요? 선정된 지위만 팔 수 있다. 그건. 예. 그리고 무허가 건물 같은 거 가진 사람에게도 이걸 철거해서 그 지역에 주택을 건축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여기는 건물, 소유권에 관해서는 건물 그러고 건축하는 행위를 알려서 건축물 그러는데, 자,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 무허가 건물 있는 걸 철거했어요. 건물 철거 증명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거 가진 사람에게도 우선권 줄 수 있거든요. 이거 남한테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서 공급계약 체결하면 그때는 팔아도 돼요. 선지니까 이제. 이때 팔아, 이때. 자격은 팔면 안 돼요. 이때 팔죠. 근데 이때 팔아도 아까 말한 투정상회에서는 이처럼 각각 10년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제한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 이거. 근데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주자 저축증서나 주택상환사채는 이게 금전이 화채가 된 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걸 저당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재산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된다? 상속과 저당. 이거는 가능해요. 저당권. 이건 남한테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저당권만 설정해서 돈만 빌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세 교란 행위는 이런 양도해서도 안 되고 양수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 그러니까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중개를 그 거래를 알선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3년 3천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 발급받거나 이것에서 공급계약을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하면 입주자 선정된다고 했죠. 공급계약을 이렇게 부당하게 체결했거나 이럴 때는 그 증서를 무효하거나 이 체결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체가. 근데 안 걸치고 입주까지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여기 의리 입주했어요. 부정하게 이런 거래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에게 주택가격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면 이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되사한 걸로 봐요. 환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쫓아내버려요.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이 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박탈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분양신청 못한다 10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하고 전매제한도 몇 년까지 할 수 있다고요? 10년. 비슷한 숫자가 좀 나와요. 얘가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이것도 형사처벌이 숫자가 똑같은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형사처벌은 제가 강의 안 하는데 딱 한 군데만 해요. 여기서 3년 3천만 원.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자, 이게 공급실서 교란행위. 공급실서 교란행위는 잘 듣다 보면 이건 뭐 저절로 알게 돼요. 이제 지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 있거든요. 이 무허가 건물도 어쩌면 특별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나 마찬가지예요.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고 나서 팔아요. 이거 하고 나서. 그때는 팔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상환사채도 입주자 저축증서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양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주택상환사채를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5억을 주고 나중에 이제 또 일정한 금액을 더 지불해서 주택에 이제 입주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전부 일본으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왜 하필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양도할 수 있어요.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주한다. 양도할 수 있어요.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한다. 양도할 수 있어요. 불가피할 때. 그런 말 없으면 주택상환세 양도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양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앞에다가 이러할 때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전원하는 말 이제 나중에 나와서 체크하고 기본적으로 못한다. 근데 얘네들은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이제 요거 한 문제 거의 나와요. 거의. 전매제한 예외 한 문제 거의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분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투정상해가 있는데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두 군데서 적용돼요. 공공택지. 이건 자동 적용돼요. 아까 수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용 산업단지 이런 거 공공택지 있었죠? 거기는 자동 적용. 왜냐하면 거기 이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 주체가 이거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자동되고, 그렇지 않고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런 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국장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그럼. 근데 거기다가 지정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안 하고 우리 책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제 부족한 것은 뭐 이순환 때 하거나 아니면 요약집에서 깔깔 정리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지정 요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지정하면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팔아먹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럼 우리는 싸게 받았죠. 그러니까 일정한 10년까지 전매를 또 못하게 하는 제한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제한하면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여기 다 분양 시작할 거거든요. 되게 많은 몇 억씩 남으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전매하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여기 가서 이제 청약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돼요. 자, 우리 수업을 위해서도 전매 제한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돼, 얘가. 분양가 상한제, 얘가. 제일 길어, 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조정 대상 지역도 국장. 투기 과열 지역도 국장. 국장이 정해요. 얘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실은 제일 길어봐야 6개월 제한돼요. 6개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6개월 제한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숫자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서 다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국장이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여기에 있는 투정상, 여기는 누가 지정해요? 국장. 국장이 지정할 때는요,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정 요건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고 정리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이걸 지정했지만 주택시장이 또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해제도 해야 돼요. 해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도 있고 이걸 해제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해제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해제 여부는요 41일에 결정해서 해제 여부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 4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틀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얼마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요?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뭡니까 좀 지엽적인 것 같지만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거 보겠습니다. 자, 국장이 투기 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어요. 지정을 하면 당연히 공고해주겠죠. 자,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 공급계약 체결을 원할 때, 분양 신청할 때 참고하잖아요. 앞으로 여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구나.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공고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공고하고 이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를 해주면, 통보는 몰라도 돼요. 통보해주면, 자, 이제 이곳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이 착공하면 입주자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요. 입주자 공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복리설은 뭐 하면 돼요? 복리설. 신고하면 돼, 신고. 복리설은. 그래서 승인 받을 때 시장군 수구청장이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이제 통보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시장군 수구청장이. 그럼 사업주체에게 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공고해라. 이렇게 해줘. 입주자 모집 공고해서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다는 큰 의미에서 공고를 한 거고 이건 몰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주택 분양권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주체가 여기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품의 하자를 알고 분양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 물어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조정대상 지역 국장이 정했어요. 공고 지가 해요. 그 관심 없어요. 국장이 통보를 하면 이곳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똑같아요. 다. 분양가 상한제 똑같이 말했어요. 자, 누가 공고해요? 사업 주체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불안. 시장군수구청에 공고한다? 아니에요. 사업 주체가 공고하도록 시켜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야 우리가 이제 모집 공고 분양 신청할 때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거 알고서 이제 분양 신청해야 되니까 이 말도 물어봐야지. 그래서 40일 사업 주체가 해야 된다는 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이건 국장만이 아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의견만 듣는 것은 간단해요. 의견 듣고 무시해도 돼요. 협의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를 해야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국장보다 아래니까 협의. 국장은 시도지사 위니까 의견만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어 하나 이거 큰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서 답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국장은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 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투기과열지구. 나머지 전체는 똑같아요. 해제를 요청받으면 40일에 해제해야 된다라든가 공고하고 또 사업주체라면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공고하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예의 경우에도 국장 대신에 시도지사라는 말만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얘가 하는 것은 안 나올 거고 얘가 하는 건 나올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할 수 있다? 시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적용하는 거. 각각 요건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적용되면 공동택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꽤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굉장히 뜸했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주는 문제로 정리해야 되겠고.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591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위에 있는 데모, 가운데 있는 데모 어디 적용돼요? 공공택지. 또 누가 지정해요? 국장. 적용 안 되는 게 그 밑에 있어요. 자,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얘는 싸잖아요. 아까 원룸형 같은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해서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하는 경우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문장에 답이 있어. 그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하지 않겠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3번이 나와요. 이제. 그 너무 길잖아요. 또 2번은 지문도.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49층인데 149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50층인데 140m예요. 적용 안 돼요. 49층인데 150m예요. 적용 안 돼요. 즉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초고층 비싸잖아요 지금. 그죠? 해운대 같은데 관광특구 초고층 엄청 비싸요. 평당 5천만 원 6천만 원 해요. 왜요?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게 또 공급하고 부자들한테 양껏 비싸게 팔아 이 말이에요.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150m 이상인 경우 적용 안 되는 거 받고 그럼 이제 분양계약 산정 같은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이순환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593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정 요건은 이순한테 보겠고요. 593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는 시도이사의 의견을 들으라고 있죠?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장이 공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했더니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시 공고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공고하는지 언제 공고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 한번 공고한다고 했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아먹을 때 알려주고 팔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가끔 자주 나오고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고 뭐 해제하는 절차는 이제 이것도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까 이순한테 한번 좀 읽어보겠고 598페이지 저당권 설정인데 이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매도 청구 봐야 되겠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할 건지 한번 살짝 보고 투기 가지고 정리한 것부터 볼게요. 두 개 좀 이따 체크하고 599페이지 맨 밑에 투기 가지고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요건이니까 됐고 다 됐네. 재검토해서 동그라미 3번 공부한 것만 동그라미 3번 투기 가지고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얼마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고 있어요. 아까 40일 그리고 뭐 공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한꺼번에 정리해드렸는데 여기 없으니까 일단 버려.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는 다 같이 똑같은 절차는 제가 딱 몰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곡장. 여기는 이제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는데 뭐 그것을 뭐 지금 정리 안 해도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란 용어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601페이지에요. 곡장 조정 대상 지역 정할 때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을 드려야 되죠? 동그라미 4번 마지막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누가 분양가 상한제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했죠. 한꺼번에 다 정리됐어요. 다음에 8번 전매행위 제한 주택이나 선지 이거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있어요? 10년. 투정상회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만 전매가 제한돼요. 입주하면 몇 년이 됐든 간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아무리 길어도 5년 지나면 팔 수 있고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입주 못했어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최장 기간 동안이 이제 3년인데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이 전매되는데 여기 조정대상 지역은 3년만 지나면 팔 수 있는데 뭐 그런 숫자는 지금 지금 아니라 계속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이제 현업에 종사할 때는 법 찾아보면 되고 또 자꾸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입자로 선정된 그러니까 다시 1번, 2번은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3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분양권만이 아니고 주택에 입주해서도 일정한 기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고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리고 그 입자로 선정된 지위도 제한될 수 있는데 얘는 기억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순환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뭐 참고 삼아 몇 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겠고요. 그리고 605페이지 보겠습니다. 604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604페이지 맨 밑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것들은 입주에서도 전매 제한도 할 수 있다고 있죠? 분양권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분양권이라든가 주택에 입주했는데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요. 세대원 누가요? 전원이.
해외에 2년 이상 체류를 한대요.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도 이걸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이거 투기 목적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매할 수 있어요.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한 거 안 돼요. 서울로 이전한 거 안 돼요. 만약에 남양주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서 판다? 안 돼요. 그건. 그리고 대구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남양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판다? 안 돼요. 남양주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 오는 거 안 돼요. 수도권에 있어도 서울로 가는 거 안 돼요. 수도권 이전하면 돼야 안 돼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여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적은데 어려운 거 아닌가 보고 세대원 누구? 전원. 일부 그러면 안 돼요. 해외 몇 년? 2년. 얘만 봐도 거의 단 거예요, 이제.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그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전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찾아가거나, 뭐 약간, 물론 위자료 성격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경매, 공매로 이전하게 됐다.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팔린 거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일부만 돼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일부. 이런말 이제 보고. 네, 이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전매하더라도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 동의. 그리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전매를 할 기회가 있다. 입주해서. 그럴 때는 사업주체 동의 받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택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민간이 개발하는 여기 민간이 여기다가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우리가 공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그 사업 주체한테 동의 받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철저하게 규제를 안 하면 이걸 투기 목적으로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막 그걸 분양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투기가 성행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걸 전매하게 되면 전매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막 만약에 10억 나오면 해외 2년 2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10억 받으면 가짜로. 뭐 가짜 아니죠. 뭐 2년 동안 놀러 다니고 오면 되는 거지 뭐. 10억 가지고 한 5억 쓰고 5억 참 전매 차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이 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너 해외 이주할 거야? 팔어? 그래 나한테 팔아. 한국공사가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한 양도할 때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4페이지 맨 밑에 3, 4번에 해당되는 주택은 누구한테 동의 받아야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고 얘네들한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 맨 위에. 자,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 4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에요. 그렇게 좀 써주면 되는데 3호, 4호에 써놨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누구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한국공사 동의. 1번 세대원 누가? 전원. 두 번째 줄에 전원. 2번 세대원 2번 세대원 전원. 3번 세대원 전원. 근데 1번에 다른 행정구역인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 있죠? 그걸 특별시라는 말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하기 위해서 파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방에서 수도권 올 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에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해야 돼요? 2년. 세대원 누가? 전원이. 자, 이혼으로 분할할 때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5번에는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인데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선정된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다른 그 이주단지에서 거기서 분양권을 또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취득하게 되면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받는 게 더 쌀 가능성이 많죠. 그잖아요. 뭐 거기 입주할 기회 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존에 취득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고. 자, 주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못 갚아서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 공매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에게 팔아서 빨리 본전이라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매 공매 진행되면 훨씬 싸게 팔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것에 공통 요건이 있어요.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이 네모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위에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분양가 주택일 때는 누구한테 동의 받으라고요?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일부만 됩니다. 이혼할 때는 다 줘도 되는데 배우자 혼인 상태에서는 일부만 줘야 돼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부기 등기 같은 것들은 이제 3월 달에 좀 봐야 되겠고, 606페이지.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있습니다. 아까 칠판 한 거예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에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양도 못하니까 양수도 못하겠고 광고, 알선도 못하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야 돼요. 그걸 다 일일이 암기하려 하지 말고. 상속과 저당은 된다고 했죠? 네 번째 줄 괄호 안에 있죠?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 있죠? 그럼 이제 양도, 양수 금지되는 거 볼게요. 네모 안에 주택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증서나 지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하는 것들인데 우리 책에 없는 건 굳이 지금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1, 2, 3번 잘 받으시고, 그리고 상속저당 돼야 한대요. 입주자 저축증서 저당 잡히는 거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런 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4번에 있는 것은 요약집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이렇게 부당하게 편법을 써서 이러한 증서를 취득했어요. 지위를 취득했어요. 그 지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효로 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입주까지 했어요. 입주하면 그 법이 정한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 다시 사버리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못 누리게. 동그라미 3번 입주했을 때 그럼 아까 주택 자금을 지급하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맨 밑에 줄 그냥 살라고 해요? 쫓아내요? 쫓아내겠죠.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앞으로 분양 신청할 자격을 몇 년까지 금지할 수 있다? 10년까지 금지할 수 있다. 다른까지 보시고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 얘는 좀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 미루겠고요. 아까 설명한 거 599페이지 보겠습니다. 599페이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아까 봤어요.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입주를 했는데 느닷없이 등기부가 위조됐다 해서 실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무엇에 따라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냥 순순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의 효력은 만약에 그 토지의 가격이 조금 비싸게 선정됐다 하더라도 결정됐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있다. 매도 청구할 때는 해당 토지 면적의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송달 매도 청구 의사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송달돼야 돼요. 2년 이내에 송달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사실은 다 여기 내가 지급해서 이 땅 여기 입주한 거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잘못한 거죠? 사업 주체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해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가 몇 년 이내에 송달해야 돼요? 2년. 소유권 회복한, 아까 B1이라고 할까요? B1 했었죠? 얘가 회복했어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송달해야 돼요? 2년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 이상의 대표자가 선정할 수 있죠? 4분의 3. 전체 면적 얼마 미만? 5% 미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은 이걸 퍼센트로 자꾸 다 바꿨는데 고맙게도 얘는 안 바꿔놨어요. 왜 고마운가 했더니 2, 3, 4, 5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숫자 물어보면 결국 숫자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자, 2, 3, 4, 5. 2는 뭐예요? 2년 이내에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이 돼야 돼요. 3, 4는 뭐예요?
전체의 4분의 3이 동일해야 돼요. 대표자 선정할 때. 5는 뭐예요? 면적이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돼요? 5%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10%다 이러면 어떻게든 협의해서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의 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철거 명령 같은 거, 철거하도록 하는 것들은 아마 민법에서도 권리남용 금지에 반해서 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뭐 거기서 협의를 해서 사야 돼요. 5%. 그리고 10%까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거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뒤에 또 리모델링 같은 게 있는데 리모델링 허가 숫자 같은 것들은 아까 체크했으니까 그냥 무시하겠고요. 사채는 좀 봐야 되겠네요. 616페이지. 사채 중요하니까. 이미 공부하기 있으니까 몇 개 없습니다. 공부할 게. 자, 사채 611 증명페이지. 616.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하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누구 여기? 등록사업자. 여기 2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주택상환 사채잖아요, 사채. 그죠? 회사채, 회사할 때 사를 말하는 건데, 그냥 한글로 따질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여기 사는 뭐 1사자를 말하는데, 얘는 안 돼요, 지방공사는. 여기서 사자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니까 누가 발행할 수 있다. 사 들어간 애만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아니고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또 누구? 등록사업자. 토지 소유자, 조합, 얘네들 대여 안 돼요. 안 돼. 국가지자체 대여 안 돼요. 안 돼요. 사 안 들어가잖아, 걔네들은. 사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둘이 발행하시고. 등록사업자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등록한 자 중에서 자본금이, 이제 아까는 3억이면 되는데, 5억 이상인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로워져요. 그건 안 하겠고.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주택건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맨 밑에 양괄호 2번.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 승인 받아야 되고. 다음 페이지. 대항 요건은 앞에서 본 거 있는데 이거 오늘 지금은 이제 생략이고 다른 것만 볼게요. 주택 상환사채 상환하는 게 3번에 있어요. 3번.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상환채를 이제 발행해 줬으면 그걸 자금을 해서 토지도 확보하고요. 주택 건설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이제 토지 확보해서 착공을 했으면은 이제 착공하면 공급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 공급계약 체결하는 것까지가 3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입주까지가 3년이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 이 말은 몰라도 되고 그냥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 년 초과하면 돼요? 3년. 그냥. 주택상환채는 아무 말 없으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당 잡히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상속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세대원 전원이 어쩌고 사정하면 팔 수 있어요. 그 사정하는 말이 없으면 팔면 안 돼요. 공급적 교란행위 금지에 발해요. 주택상환사채 효력 마지막 4번 있는데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면 그 주택건설사업이 당연히 취소가 돼요? 아니면 할 수도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행한 주택상환사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자, 616페이지 간단한 거지만 하나 체크할 게 있네요. 공부한 거 계속. 616페이지에 보시면 자, 한국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꼭 우리가 늘상 공부한 거 하나 있네요. 무엇을 받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 받았을 때 이거 주택상환채 발행해서 돈만 가지고 튀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를 안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 한국공사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터무니없이 지방공사 아예 발행 못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지방공사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틀렸죠? 그래서 이제 주택 상환사채까지 안 받고요. 나머지 못한 거는 이제 다시 이순환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